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IO44 두 번째 시간 초디테일 사용법 시간입니다. 레벨레이터 USB 마이크 IO24를 구매하신 분들도 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영상이 되니까요. 레벨레이터 USB 마이크나 IO24를 구매하신 분들도 쭉 보시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래픽 굉장히 막 어렵고 힘들어 보이시나요?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엑셀, 워드, 한글,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루실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누구나 이 레벨레이터 시리즈를 쉽고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저 최 실장이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고장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여러분, 포토샵, 엑셀 쓰다가 포토샵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건 고장이 안 나요, 소프트웨어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다가 도저히 엉켰다. 그러면 리셋 버튼 한 번만,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리셋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처음 이 소프트웨어를 깔았던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고장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에 앞서 앞 광고를 한번 해야 되겠죠? 비록 레벨레이터 시리즈는 미디크루에서 구매 안 하셨어도 마이크, 스피커, 마스터 키보드, 디지털 피아노, 신디사이저 어디서 구매하셔야 해요? 미디크루.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업체가 있다 없다? 없다. 미디크루 뿐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사용법 영상은 이제 다른 곳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사용법을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한번 하고,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이 스킵을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저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쭉 보셔야 사용법을 숙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일단 IO44 1편에서 이 연결 단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자고요. 앞면을 보면 마이크 인스트루먼트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케이블, XLR 케이블도 연결이 되고, 기타 잭, 55잭이라고 하죠. 기타 잭, TRS, TS 케이블도 연결이 되는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자를 콤보 단자라고 불러요. 간혹 XLR 마이크 케이블은 연결이 되는데 55잭, 기타 잭, TRS 케이블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에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런 단자를 콤보 단자라고 부른다. 알아두시고, 그 옆에 헤드셋 단자가 있죠? 헤드폰도 연결이 되고 헤드셋도 연결이 되는 단자입니다. 제가 IO44 1편에서 헤드폰과 헤드셋의 차이 말씀드렸었죠? 헤드폰은 TRS 규격이고요. 헤드셋, 핀 마이크가 달려있는 헤드셋은 TRS 규격입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일반 헤드폰 TRS 규격만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IO44는 특이하게도 TRS 규격도 지원을 하고 TRS 헤드셋 규격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가지고 계시건 TRS 헤드셋을 가지고 계시건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IO44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라인인 스테레오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3.5 스테레오 단자를 이용해서 믹서, 반주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윗면을 보면 C타입 USB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포함된 USB 케이블을 여기 연결해서 PC나 맥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스피커 연결 단자가 있죠? TRS 케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 스피커나 앰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쉽죠? 전면부에 대한 설명은 소프트웨어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게 이해하시기가 더 빠르고 편하실 것 같아요.
아이오44를 구매하셨다면 구글 검색창에 PRESONUS 프리소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프리소너스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셨건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용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이오44를 구매했으니까 프리소너스 홈페이지에 들어온 거예요. 프리소너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프로덕트 눌러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죠? 이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레벨레이터 시리즈가 다 나오죠? USB 마이크도 있고 아이오44도 있고 레벨레이터 다이나믹도 곧 있으면 출시한다고 해요. 국내에. 그리고 아이오24도 있고 이번 영상은 아이오44를 중심으로 알아보니까 아이오44를 클릭해주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뜹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와요.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선택이 안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만 하고 설치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나면 눌러서 이렇게 넥스트 버튼을 쭉 눌러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캔슬을 누를게요. 이건 넥스트 계속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무사히 전용 드라이버까지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윈도우 하단 오른쪽 시계 모양 있죠? 그 옆에 역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스피커 모양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길 보시면 이렇게 버추얼 아웃풋 B, 레벨레이터 아이오44, 플레이백 아이오44, 버추얼 아웃풋 A, 아이오44 등등이 나옵니다. 이 리얼텍은 여러분들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를 뜻하는 거예요. 이 리얼텍을 선택하시면 아이오44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내 사운드 카드를 쓸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아웃풋 A를 PC가 사용하도록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윈도우 하단 오른쪽에 역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 유니버셜 컨트롤이라고 보이죠? 아까 우리가 다운받아서 설치한 게 유니버셜 컨트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유니버설 컨트롤이라고 뜨죠? 이걸 2번 클릭해 주세요. 샘플레잇은 음질인데 48에 놓으셔도 되고 441에 놓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블럭 사이즈는 256이나 128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대실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오44 그림이 있죠? 이걸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이쁜 인터페이스가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각 파트별로 잘라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고장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오른쪽 상단에 노비 3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뮤트를 걸어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 소리가 나가면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 소리로 다시 들어가죠? 루핑이 걸려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뮤트를 걸어놔서 빨간색이에요. 뮤트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됩니다. 뮤트 거는 법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맨 위에 메인아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된 스피커의 볼륨, 그리고 그 밑에 폰즈는 연결된 헤드폰 또는 헤드셋 볼륨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블렌드는 컴퓨터 안의 소리와 여러분이 입력단에 연결한 소리의 비율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0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숫자를 치면 자판을 치면 0이 숫자가 입력이 돼요. 0에다 놓고 사용을 하세요. 이 메인아웃, 폰, 블렌드는 송출 또는 녹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니터링을 조절하는 파트예요. 메인 아웃풋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되는 소리 또는 여러분이 녹음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폰 볼륨을 아무리 올리고 내리고 해도 여러분이 송출하는 소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높 3개는 내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높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몇 BJ분들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헤드폰 볼륨을 무진장 키워놓고 듣는 분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잡음이 많다, 잡음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연결하시건 기타를 연결하시건 뭘 연결하시건 간에 외부의 소리가 연결이 돼서 여기 이렇게 게인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증폭을 시켜주는 건데 이 게인을 올리기 시작하면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무리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건 아무리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건 잡음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드폰 볼륨을 엄청 크게 들으시면 그 미세한 잡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헤드폰 모니터링의 적정한 볼륨 값은 얼마인가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헤드폰마다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모니터링인 레벨은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쉽게 적정한 모니터링 레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MBC, KBS, SBS, JTBC 이런 뉴스 프로그램 있죠? 그걸 들어보시면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볼륨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 정도면 내 헤드폰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 정도면 잘 들린다 하는 게 적정한 여러분의 헤드폰 레벨 값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쉽죠? 어지간해서는 12시를 넘어가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11시 혹은 많이 해도 한 12시 이 정도에다 놓고 헤드폰으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밑으로 이렇게 또 잘라서 보자고요. 이렇게 출력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이 있고 스트림 믹스 A, 이것도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름을 지울게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메인이 있고 스트림 믹스 A, 스트림 믹스 B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스트림 믹스 A, 스트림 믹스 B로 나뉘어진 이유는 여러 세팅 값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BJ가 있는데 그 BJ는 OBS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또 지인들과 디스코드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OBS 세팅과 디스코드의 세팅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OBS 할 때마다, 디스코드 할 때마다 세팅 값을 막 변경을 시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값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OBS에서 방송할 때는 스트림 믹스 A 선택, 헤드폰 선택해서 OBS에서 방송을 하시고 디스코드로 방송을 하실 때는 디스코드 선택, 디스코드 모니터링 해서 디스코드로 방송을 하시는, 그렇게 쉽게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믹스 A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나는 스트림 믹스 A는 OBS에서 방송하는 세팅을 만들었다. 그러면 OBS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러면 스트림 믹스 A OBS라고 떴죠? 스트림 믹스 B는 나는 디스코드를 쓸 거다. 그러면 디스코드 엔터 하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놓고 쓰셔도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 이 위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모노로 들을지 모노로 뺄지 스테레오로 뺄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 출력, 이 최종 출력 페이더, 이런 것들을 페이더라고 불러요. 최종 출력 페이더는 여기 페이더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것들이 믹스된 소리의 최종 출력 값을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출력할지 작게 출력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기본값은 0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분리해서 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제 이 옆에 페이더 파트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왼쪽에 보시면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헤드셋 마이크, 라인 인, 플레이백, 버추얼 A, 버추얼 B, 리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나 기타 연결은 여기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고, 이건 헤드셋의 핀 마이크 소리를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반죽이나 믹서를 연결해서 컨트롤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위에 값들이 변하죠?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윗부분의 파트는 각각의 입력단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각각의 입력단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옆에 플레이백이나 버추얼 A, 버추얼 B, 리버브를 눌러도 이 위에 패널이 변하는 게 없죠? 즉, 이 4개 페이더는 DSP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죠? 자, 각 채널의 DSP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플레이백, 버추얼 A, 버추얼 B, 리버브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이백, 버추얼 A, 버추얼 B는 각각의 소리를 어디서 플레이할지를 결정하는 파트입니다. 말로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실제로는 정말 쉬워요. 자, 왜 이렇게 플레이백, 버추얼 A, 버추얼 B 이렇게 나눠져 있냐 하면은, 제가 지금 팟플레이어 2개를 띄워놨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게임 BJ가 있는데 오늘 어떤 게임을 시청자들과 같이 하려고 해. 그런데 그 게임은 특이하게 칼소리, 총소리만 있고 배경음악이 없는 게임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BJ가 이 게임은 배경음악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잔잔한 혹은 신나는 음악을 살짝 깔아놓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의 소리를 각각 다른 곳으로 출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 하니까 어렵죠.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팟플레이어는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에 있는 팟플레이어는 배경 BGM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게임은 소리 설정에 들어가서, 이건 지금 게임이에요. 소리 설정에 들어가서 버추얼 아웃풋 A로 잡고, 배경음악 BGM 플레이어는 소리 설정에 들어가서 버추얼 아웃풋 B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게임의 소리, B는 배경음악이잖아요.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J님 게임 효과음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게임의 소리를 줄여야 되겠죠? 그럴 때 게임에 들어가서 소리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뮤트를 걸어놔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BJ님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에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뮤트를 걸어 놓을게요. 이래서 여러 갈래로 소리가 빠져나가는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래 방송을 하시는데 반주기 연결을 하지 않고 mp3 파일로 반주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플레이어의 리스트에 쭉 오늘 노래할 노래 리스트를 다 넣어놓고 반주를 플레이하면서 노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도 만약 시청자가 반주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플레이어에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정한 버추얼 아웃풋에서 이렇게 소리를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플레이백, 버추얼 A, 버추얼 B 이 세 개입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여러 BJ님들의 세팅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건데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방송 플랫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OBS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OBS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OBS만 생각을 했는데 뭐 너무 많더라고요. 방송 플랫폼이. 그리고 이런 플레이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랄까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플레이어나 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입출력을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팟 플레이어만 해도 이렇게 소리에 들어가면 기본 소리 출력 보시면 이 컴퓨터가 낼 수 있는 모든 아웃풋이 여기 다 선택이 됩니다. OBS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플레이어가 아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플레이어나 방송 플랫폼도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플랫폼들은 인식은 됩니다. 당연히 소리는 나오지만 이 페이더가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방송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의 사정인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유명한 메이저급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송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이 페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덜어 있더라 라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용은 너무나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뿐만이 아니라 반주기 안 쓰고 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MR로 노래 방송을 하겠다 할 때에도 MR의 반주의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응용이 쉽고 사용이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리버브가 있죠? 네. 일단 사이즈 HPF 프리딜레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울림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작은 동굴에서 우리가 야호 할 때와 큰 넓은 동굴에서 야호 할 때 이 울림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쉽죠? 그 옆에 지금 제가 다시 뮤트를 넣어놨어요. 그 옆에 HPF는 하이패스 필터의 약자입니다. 소리는 저음, 중음, 고음이 있어요. 여기서 고음역대 소리는 올려주고 저음역대 소리는 울려주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우!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 보컬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많이 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조금 많이 주셔도 어차피 저음역대의 울림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쁜 톤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이패스는 조금 많이 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취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프리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프리딜레이는 소리가 발생한 다음에 얼만큼의 시간 후에 울릴지를 결정해주는 기능이에요. 말로 하니까 어렵죠? 한번 들어보자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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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때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금방 아시겠죠? 아! 하자마자 그 아 소리가 바로 울리는 것과 아! 한 다음에 잠깐의 시간 딜레이 이후 울리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프리딜레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음향 감독님들이 보시면 좀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충 보컬을 많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대충 한 50 정도에 놓고 쓰시면 큰 무리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렇게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요. 이거 좀 내려놓고, 자, 스몰, 네, 이 정도 울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자,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미디움은 이 정도, 라지는 이 정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울림이 이쁘지가 않죠? 네, 제가 다 이쁘게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라지에다 놓고 사이즈 살짝 줄이시고 HP는 한 요 정도, 더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한 요 정도 놓고 프리딜레이 값은 한 50 정도에 놓으시면 되고, 이 밑에 페이더가 있습니다. 자, 뮤트를 풀어도 리버브가 안 걸리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걸 올리면 리버브가 걸리죠? 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이 페이더를 이렇게 내리면 얘를 아무리 올려도 리버브가 안 먹히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준비성 진짜 오지죠? 네. 자, 여러분, 어떤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집은 이상하게도 안방에만 에어컨이 있어. 작은 방이 3개나 있는데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면 여름에 작은 방까지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켜서 안방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방 문도 열어야 되겠죠? 이 에어컨이 바로 이 부분, 리버브가 되는 거고, 이 안방의 문이 바로 이 페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방의 문이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작은 방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업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미디크루, 제가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안방 문을 닫아놓으면, 그리고 작은 방 문을 아무리 열어놔도 안방 문을 닫아놓으면 작은 방으로 시원한 공기가 안 들어가겠죠. 반면에 안방 문을 엄청 활짝 열어놓고 작은 방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바람이 다 나오지만, 센 바람이 나오지만 작은 방으로는 조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가겠죠? 반면에 안방 문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작은 방 문을 크게 열어주면 에어컨 바람이 세지는 않지만 넓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여길 통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건 에어컨, 이건 안방 문, 이건 작은 방 문, 작은 방 문, 작은 방 문. 이렇게 놓고 이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고, 노래하면서 맞춰보시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정도? 비겁하다 욕하지만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요 정도. 요렇게 노래하시면서 맞춰보시면 금방 세팅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완전 노래방 느낌이 나길 바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완전 노래방 느낌이 나죠? 비겁하다! 근데 이렇게 리버브를 많이 주실 일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이건 에어컨, 이건 안방문, 얘네들은 작은 방문.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각 입력 채널의 DSP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IO44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라인인 스테레오 입력 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각 채널에 DSP가 하나씩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DSP가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DSP의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하이패스 필터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어떤가요? 하이패스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여긴 어떤가요? 하이패스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다 똑같아요. 다만 마이크 인과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엔 이 프리셋 저장 버튼이 있는 것 뿐이에요. DSP는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인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죽이나 믹서를 여기다 연결을 하실 거잖아요. 먼저 하이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패스는 저음역에 불필요한 소리를 눌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리는 저음, 중음, 고음이 있는데 이 아주 낮은 저음의 소리들은 거의 대부분 어지간해서는 잡음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스튜디오나 이런 곳에서 아주 깔끔하게 소스를 받으면 우리 한치 음향 감독님도 말씀을 해주셨었죠. 깔끔하게 소리가 정말 깔끔하게 녹음이 되거나 플레이가 되면 저음역에도 쓸만한 에너지가 있지만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이 낮은 저음의 소리는 거의 대부분 불필요한 잡음이나 미세한 잡음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낮은 저음역대 소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40Hz에서 커트를 할지 80Hz 이하를 눌러줄지 160Hz 이하를 눌러줄지를 선택하는 거고 이 펫 채널 요거 누르시면 디테일한 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하이패스 써있죠? 이걸 여기서 이렇게 전원을 끄면 자, 이게 하이패스예요. 전원을 켜거나 끄면 여기도 전원이 꺼졌죠. 여기서 전원을 켜고 들어가 보면 전원이 다시 켜졌죠. 똑같은 겁니다. 이 화면은 이 복잡한 기능들을 단순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빼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하이패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방 캐치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반죽이나 믹서를 연결했을 때는 이거를 그렇게 사실 쓸 일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없는데 만약에 저음역대에 낮은 소리에 미세한 잡음이 있다? 그러면 40이나 80 정도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는 일정 소리 이상의 소리만 내보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게이트, 문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송을 하시는데 여름에 방송을 할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살짝 켜놨어. 그랬더니 마이크 소리로 에어컨에 스 하는 소리가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이 게이트를 걸어서 소리는 막아주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만 소리를 통과시켜주는 기능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오해들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잡음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똑같다고 했죠? 한번 이 지금 마이크 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게이트를 끄면 이게 제 사무실에서 나고 있는 기본적인 잡음 소리예요. 시끄럽죠? 근데 게이트를 켜면 조용하죠?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죠? 제가 말을 할 때만 소리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음이 제가 잡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소리가 통과되면서 제 말과 동시에 깔리는 잡음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강하게 걸면 이렇게 소리가 씹히는 느낌이 나요. 이걸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가 듣기에는 제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잡음이 들리지 않고 제가 말할 때는 제 목소리와 잡음이 함께 나가니까 잡음을 덜 인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게이트입니다. 자, 다시 라인인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게이트도 한번 음악 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때요? 이렇게 게이트를 강하게 주니까 노래소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듯이 들리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게이트를 강하게 주면 약간 앞과 뒤가 먹히는 듯한, 씹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언제나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건 방송 공간의 잡음을 기본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 반죽이나 믹서를 연결했을 때 게이트를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꺼두셔도 상관이 없고, 컴프는 이제 소리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 컴프도 반죽이나 믹서를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쓸 일은 없지만 다만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소리곰 형님이 알려주신 건데, 음향 정보는 소리곰 아시죠 여러분? 소리곰 형님이 알려주신 건데, 자, 제가 이 컴프 값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트레시홀더는 0, 어택은 20, 레이쇼 값은 이렇게 1.0 대 1, 그리고 릴리즈는 150, 여기다 두시고 키는 오프 해주시고, 여러분의 반죽이나 믹서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작게 느껴진다 할 때 이 개인 값만 올려서 소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것만 이용해서 얘네들의 세팅 값은 고정으로 두시고, 만약에 반죽이나 믹서의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럴 때는 이 개인 값을 올려주시면 되고, EQ도 사실 반죽이랑 믹서를 연결했을 때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들어보자고요. 이게 고음, 중음, 저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끄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하이패스 필터를 켜면 이렇게 내려가죠? 이건 우리가 아까 이게 하이패스 초저역대 소리를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간혹 특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반주기를 직접 연결하셨던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 간혹 반주기를 연결하면 고음역이 너무 쨍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고음역 쪽을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어지간해선 사실 EQ를 반죽이랑 믹서를 연결한 곳에서 EQ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리미터가 있죠. 이건 중요합니다. 자, 리미터 선택을 하고 나가보셔서 여기 리미터 하면 여기 리미터 하나 있죠? 이 수치를 자판으로 마이너스 1.10 엔터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걸리는 리미터 값이 마이너스 1dB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10으로 놓고 믹서기나 반주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초저역대, 아주 낮은 소리에서 미세한 잡음이 있다. 그러면 하이패스 필터를 켜서 40이나 80에 선택을 해주고, 컴프를 이용할 때는 컴프의 이 값들은 모두 고정비로 제가 알려드린 고정값으로 놓고, 입력되는 소리가 작을 때 게인을 이용해서 소리를 좀 키워주고, EQ는 쓸 일이 거의 없다. 리미터는 마이너스 1.1대 0으로 놓고, 리미터는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옆쪽을 보시면 이제 대망의 보컬톤, 대망의 보컬톤을 잡는 걸 우리가 이제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라인인이나 헤드셋 마이크나
마이크나 DSP의 기본 작동 원리는 다 똑같다고 했죠. 여기 순서도 다 똑같죠. 네. 그래서 노래 보컬을 많이들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시는데, 이 노래 보컬을 대충 잡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기 다이얼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1, 2, 3, 4, 5, 6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이걸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돌리면 이렇게 로봇 소리도 나요. 이 절반은 프리셋, 이 절반은 빈 공간입니다. 6개의 톤을 내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을 할 거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에 놓으면 일단 소리가 좀 작죠? 이렇게 놨는데 소리가 좀 씹히는 느낌도 있고 소리도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요거 눌러도 되고 요거 눌러도 돼요. 그래서 게이트가 이렇게 강하게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게이트를 이렇게 살짝 빼주고,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컴프에 가서 아무것도 손대실 필요 없이 이 아웃풋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아웃풋만 올려주시고, 여기도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쉽죠? 다시 한번 브로드캐스트 선택하시고, 다른 걸 선택했다가, 브로드캐스트 선택하시고 말을 할 때는 소리가 뭔가 먹혀요 하시잖아요. 요거 눌러서 게이트 값을 좀 빼주시고, 소리가 먹히지 않을 때까지 좀 빼주시고, 컴프에서 이 아웃풋을 살짝 올려주시고, 그럼 소리가 확 올라오죠. 12시 1시 요 정도에다 이렇게 살짝 놔주시면 소리가 까랑까랑하게 크게 올라오죠. EQ는 나레이션 하실 때에는, 즉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놓고 쓰시면 되고, 리미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1대 0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나가보시면 목소리가 상당히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나만의 톤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여기 저장 버튼 눌러서, 자, 말할 때 라고 하고, 여기 1번에다가 이렇게 스토어를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말할 때라고 생겼죠?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톤에서 사용을 하시다가도 이 말할 때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톤으로 진입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는 노래할 때 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프리셋에 보컬 들어가시면 소리가 또 작아졌죠? 들어가셔서 게이트는 거의 다, 사실 노래하실 때는 게이트는 사실 꺼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저는 이제 노래할 때만큼은 게이트를 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의 방송 공간이 잡음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게이트를 이렇게 목소리가 씹히지 않을 정도의 게이트 값을 찾아주시고, 컴프로 가셔서 역시나 다른 거 손대실 필요 없이 여기 아웃풋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를 한 12시, 1시 요렇게 놔주시면 돼요. 요 정도 해주시면 셋 예 비겁하다 요렇게 깔끔하게 톤이 나오죠. 그리고 EQ를 가보시면 이렇게 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크게 손대실 거 없이 내가 좀 찰지고 낭낭하게 소리가 좀 나오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 목소리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눌러도 너무 답답하죠?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을 끄면 이렇게 산처럼 솟구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 보컬 같은 경우에는 8kH대에서 살짝 부스트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해주시고, 역시나 중요한 건 리미터를 마이너스 1.1대 0 이렇게 놓아주시고 나가서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이 보컬 톤을 이용해서 만든 톤이니까 또 이걸 눌러서, 이번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 없다고 가정하고 노래할 때라고 하시고, 빈 곳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아무 곳에나 선택하시고 스토어 해주시면 이제 노래할 때 톤이 나왔죠?
이건 노래할 때 톤, 이건 말할 때 톤. 네, 다르죠? 쉽죠? 자, 한번 노래할 때 톤에 놓고 리버브 값을 한번 줘볼게요. 비겁하다, 욕하지만 한번 노래와 함께 리버브 값도 맞춰봐야 되겠죠?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반주가 작다. 여기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올려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컴프 올려주셔도 돼요. 비겁하다, 욕하지만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이 한 몸 아낌없이 바치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자, 노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최 실장 노래 못한다고 막 비웃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면 되고 팁을 드리자면 이 리버브 값은 DSP에 설정이 안 되죠.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리버브는 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지시는 것보다 여기 뮤트 있죠? 네. 이쁘게 노래할 때 리버브 값을 미리 다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 뮤트를 이렇게 걸고 푸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할게요 할 때는 이 뮤트를 풀어서 노래를 바로 해주시고 노래가 끝나면 이렇게 뮤트를 걸어서 리버브 값을 빼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전면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작은 스위치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 메인 아웃이 뮤트되고 풀리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입문자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서 노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다시 스피커로 나오고요. 룹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 방송을 하시건 어떤 것을 하시건 간에 방송을 하실 때에는 스피커는 뮤트를 걸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빨리 뮤트 하시라고 스위치가 나와 있는 거고 롭을 돌리면 네, 스피커 메인 아웃의 볼륨을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얘를 한번 딸깍 누르면 헤드폰 모양으로 바뀌었죠? 헤드폰의 볼륨을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딸깍 누르면 블렌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블렌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0.00에다 놓고 12시 방향에 놓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스피커, 헤드폰, 블렌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 좌우 이게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입력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1번 입력 17dB 지금 여기가 17dB 돼 있죠? 입력, 라인인, 그리고 헤드셋 마이크의 핀 마이크 게인 값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홈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번 마이크의 게인 값을 빨리 조절하고 싶다. 얘를 눌러서 이렇게 게인 값을 올리고 내리고 저는 한 17dB 정도를 맞춰놨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죽이나 믹서의 게인 값을 올리고 싶다. 이 프로그램 상에서도 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홈 버튼. 그리고 밑에 프리셋이 있죠? 프리셋. 1번 입력 마이크 인스트루먼트의 이 프리셋을 얘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선택하고 말할 때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노래할 때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빠르게 얘를 이용해서 말할 때는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하고 프리셋 눌러서 노래할 때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프리셋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전면부 패널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몇 시간째 촬영을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레벨레이터 IO44의 사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는 고장이 안 난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구마구 해보신 다음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럴 때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걸 눌러서 여기 리셋 올이 있죠? 이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전체 다 리셋 하시겠습니까?가 떠요. 지금 저는 누르지는 않을게요. 리셋 누르면 처음 이 소프트웨어를 깔았던 그 초기 버전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장 날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마음껏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톤을 만들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멋진 사운드로 여러분들의 방송에 아이오 시리즈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보너스, 마지막 보너스로 이렇게 OBS에서 세팅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OBS의 영상 관련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영상 하나도 몰라요. 네, 완전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만 잡는 방법 엄청 간단해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오디오 입력 캡처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스트림 믹스 A 눌러주시고 확인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제가 지금 스트림 믹스 A OBS라고 적어놨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 이벤트가 여기로 다 출력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음악 장비는 어디라고요? 미디 크루. 검색창에 뭐라고 쳐야 된다고요? 미디 크루. 십시일반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